보통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삶을 이 영화로 좀 많이 비유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인데 그것을 빠른 속도로 돌리니까 이 연속적인 이 장면으로 보여줄 뿐이다. 이 삶이 그런 식으로 비하면 삶도 이게 아날로그적인 삶이라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뭔가 컷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영화보다 이제 더 빠르게 몇십 배, 몇천 배 더 빠르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제 사념처라든가 아나빠나 수행을 통해서 뭐 찰나 생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도의 어떤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 찰나라는 게 포착이 되는지 그게 궁금. 만약에 우리가 진짜 찰나는 표적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삶이 이제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산다는 착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장면 경험이 있을 뿐인데 현상 있을 뿐인데 내가 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내 몸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면 그 고도의 수용을 통해서 그런 것이 포착이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내가 이게 무아의 어떤 상태로 무아의 경험으로 그 유아에서 무아의 경험으로 이동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좀 예, 우선 포착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죠? 그거는 자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깨달음이지 그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포착된 경험이 아닙니다. 포착된 경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유아에서 무아로 넘어간다. 예, 유아도 없고 무아도 없습니다. 자, 유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유아라는 것은 착각이고 무아라는 것은 유아가 없다는 말일 뿐이지 무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 내가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경험으로 확인되는 경험 실제가 아니고 무아라는 것은 유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지 무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 자, 그래서 유아에서 무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유아라는 착각이 자각됐을 뿐인 거예요. 자각이라는 경험이 있을 뿐인 거예요. 넘어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저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착각, 유아라는 착각에서 그 착각이 깨지니까 무아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착각이 깨지면 사실 아예 아라는 그런 것이 없는 거지 사실은 유아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무아라는 말이 있는 거지 유아가 깨지면은 무아라는 말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삶을 보면은 이게 전에는 우리가 능동태적으로 산다고 착각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쉽게 관찰해 보면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삶이 수동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입에 침이 고이고 뭐 더러운 똥이 있으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듯이 이렇게 이게 저절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이 수동태인데 아니죠. 수동태도 아니죠. 능동태니 수동태니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착각 경험 상태예요. 왜 그러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행위한다는 거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뭔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경험 실제에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 자,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것은 다 나라는 관념 기반의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관념이 없다면은 가령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착각인 것이 자각이 되면은 아예 능동도 없고 수동도 없어요. 자, 전부
능동이 됐든 수동이 됐다는 것이라는 것은 나라는 관념 기반의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찰나찰나의 이 경험이라고 말씀은 찰나찰나는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은 없어요. 만약 찰나찰나를 경험한다면은 찰나찰나를 경험하는 경험 주체가 있다는 말이 지켜보는 자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그 아는 나는 항상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는 나는 항상 있고 뭔가 뭐 생각이 됐든 뭐 느낌이 됐든 이런 것만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고 사라진 찰나찰나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항상하는 나가 지켜보는 나 또는 경험하는 나가 우리 경험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찰나찰나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나도 그렇고 그걸 아는 나도 그렇고 그것도 이게 막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 현상이라는 것이 좀 밝혀지더라고요. 네. 그냥 뭐 내가 그냥 그것도 사실은 이게 막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나라는 그쪽 관심 이동했을 때 지켜보는 나가 있는 것 이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또 벗어나지면은 또 외부적인 세계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뭐 아는 나로 돌아가면은 또 그것이 현상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것도 지나가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참으로 애매하네요. 또 벗어나면은 또 돌아가면은 또 뭐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의가 관심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나로 또 관심이 이동하면은 지켜보는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여전히 현상이었다. 그럼 관심은요? 관심은? 관심도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현상이라는 현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찰나 생멸의 드러남이란 말인가요? 네,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찰나 생멸의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찰나 생멸의 경험을 한다면 다 해결될 텐데 찰나 생멸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고도의 관찰, 윗바나 수행을 통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착되는지 예, 포착되는지. 그것이 예. 자, 우선 그 말에 모순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모순입니까? 부처님은 고도의 관찰력 또는 수행력으로 지켜보면은 그럼 부처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 걸 다 지켜볼 수 있는 부처라는 것은 항상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고 또 그 지켜보는 알아지는 것은 경험은 찰나 생멸하는 건데 그럼 찰나 생멸하는 그거는 찰나 생멸한다고 치고 그럼 부처라는 것은 찰나 생멸하는 것을 고도의 관찰력으로 고도의 수행력으로 지켜보는 부처라는 것은 그러면 항상 하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찰나의 현상이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도의 수행력으로 관찰할 수 있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장면 하나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영화를 예를 들었듯이 실제적으로는 장면 뭐 정지되는 장면이 일 뿐인데 그것이 이제 빠르게 영상기를 돌리니까 그것이 동작이 동영상이 이루어지는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 착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고도의 관찰력이 이루어지면은 그 흐르는 영상이 아니고 그런 장면이 이어졌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건지. 예. 깨달아지는데 네. 이 관찰한다, 지켜본다 또는 경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깨달아는 저예요. 그러나 이 경험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하면 아니. 깨달아는 지는데 그러하면 아니다는 말이 네.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예. 자, 깨달아지는데 관찰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피톤 시도님의 말씀 속에 묘한 모순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 화면 영화를 이제 화면이라고 말했지만은 화면도 하나의 화면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 컷 한 컷이지 화면도 여러 컷들의 이렇게 여러 컷들로 여러 컷들로 이루어진 그런 화면뿐인 거예요. 여러 컷들로 인해서 마치 움직인 것 같은 착각이 있듯이 요 한 컷이라고 하는 한 화면이라는 것도 여러 것에 의해서 마치 한 화면 같은 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화면이 비치니까 마치 화면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또 움직임, 살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한 화면만 똑 떼놓고 봐도, 한 화면도, 한 화면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화면이 아니라 여러 점들에 의해서 한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도 또 여러 찰나 생멸의 드러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점묘파 화가들이 어떻게 점을 찍어요? 검은색만 가지고 찍나요? 파란색으로도 찍고 노란색으로도 찍고 빨간색으로도 찍나요? 조그만 점을. 예. 점묘파들이 빨간색으로도 찍고 파란색으로도 찍고 이렇게 찍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점도 또 여러 생멸 현상이에요. 그 빨간색 점이라고 하는 이 점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 영화 한 컷 화면이 하나가 아니듯이. 자, 그 점도 그럼 하나가 아니. 점도 사실은 점이라고 색깔도 아니고 색깔도 없고 면적도 없고 부피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런 점이. 근데 그 점은 찰나 생멸에서 머금도 없어요. 그러한 점이, 그러함이. 머금이 없어요. 찰나 생멸하는 그런 점이. 찰나 생멸하고 면적도 없고 부피도 없는, 그래서 어떤 점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음이. 사실 점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음이. 왜? 찰나 생멸한 걸 점이다. 점이라면 최소한 그거 찍어놓으면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 그러한 점들로서 그러한 화면이 되고 그러한 화면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요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경험자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의 구분이 없이 보이는 것도 그러하고 보는 자도 그러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도의 관찰력으로, 고도의 수행력으로 그런 찰나 생멸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은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경험의 주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말이.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버리면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표현을 달리해서 그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컷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 점을 바꾸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컷이라는 말 또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모든 경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경험은 그렇습니다. 컷의 경험이 아니라 컷이라는 경험, 또 컷이라는 경험, 또 컷이라는 경험이. 근데 컷도 한 컷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컷이. 요 컷이란 것도 역시 또 찰나생멸이라는 컷이.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찰나생멸이라고 하는 컷을 경험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알미라 이름하기도 하고, 생각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뭐 느낌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인 거예요. 모든 경험되는 것. 예. 이제 모든 뭐 경험과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는 다 그러함들이 그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 컷의 드러남일 뿐인데 우리 경험이라는 것 또한 규정될 수 없는 컷일 뿐이 찰나 생멸이라고 하는 그런 컷의 컷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 그러니까 그러함 중에 알미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를 그러한 측면을 그냥 이 경험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 경험이란 말과 알미란 말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 그 수행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수행을 하고 관찰하면은 이 몸도 그냥 관찰되는 이게 주체가 아니고 관찰되는 대상이고 경험들인데 그러면은 왜 이것이 이해가 조금만 관찰해 보면 그것이 알아지는데 왜 아직도 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막 여겨지고 이게 이 몸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경험들 때문에 괴롭고 왜 그런 것들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예, 저 거기에서는 경험되는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되는 것이라는 관념에는 반드시 경험하는 자라는 그 관념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험하는 자, 이걸 나라고 말을 어떻게 쓰든 바로 그러함을 나라고 하는 그런 건데 바로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자도 관찰 대상이고 하나의 이제 장면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관찰 대상은 없습니다. 경험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관찰 대상도 없다는 겁니다. 관찰 대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관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 상태라는 거예요. 관찰 자가 없다면은 관찰 대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게 아니고 그 하나라는 거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결국은 역시 하나라는 것으로서는 또 하나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로 경험으로 벗어나집니다. 실제 경험,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런 관념이 없는 관념이 관념인 줄이 분명히 아는 그런 경험으로 고통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관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해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규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생각으로 규정하면은 삶은 괴로울 뿐입니다. 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삶에 괴로움이 없고 소위 말한 자유라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규정함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 오히려 횡단보도를 걷는데 초록 불일 때 건너야 된다. 그것도 생각이고 규정이지 않습니까? 뭐요? 자, 생각이 바로 규정은 아니죠. 생각이 바로 규정은 아니. 생각은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런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파란색입니까? 자,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이라는 것이 뭐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러함에 대해서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렇죠. 약속이죠. 약속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약속은 기억이 나야 지켜질 수 있는 거고, 기억나지 않으면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기억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파란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파란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인 사람한테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도 않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가 우리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듯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각자마다 생명인 사람 경우는 또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예. 그런데 뭐예요? 다르게 인식하는가요? 다르게 인식되는가요? 다르게 인식되겠죠. 예, 다르게 인식되는 거죠. 그런데 인식이 되는 그대로라면은 삶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인식되는 걸 어떻다라고 어떤 거라고 착각될 때, 즉 규정될 때 그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규정의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도 당연히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된다고 해서, 즉 인식은 생각이라 이름하는 그런 내용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도 당연히 이건 이렇게 보이고 이건 이렇게 보여요. 부처는 이렇게 들으면 벌써 이게 규정이다? 그러면 부처라는 것이 어떻게 부처라고 이름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러면 다 중생과 똑같이 규정인데, 부처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부처 눈에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부처는 요렇게 인식된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중생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되는 그 자체가 규정은 아니에요. 보여요? 그러니까 인식은 중생이나 부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한테도 똑같이 인식이 돼요. 인식은. 그러나 부처의 인식에는 착각이 없고 중생의 인식에는 착각이 있어요. 그 점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라는 주체가 착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착각 없는 인식들을 그러함의 드러남을 부처라 이름하고, 착각 있는 경험, 착각 경험의 그렇게 드러남을 중생이라 이름해요. 중생이 착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착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인식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 경험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들린다, 보인다,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배워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임이 있고 들림이 있는 거죠. 보임이라는 그 경험에 대한 착각, 또 들림이라는 경험에 대한 착각, 이렇게 경험에 착각이 있는 그렇게 드러남, 요게 그런 드러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착각이 있으면 중생이라 그러고, 요렇게 드러남에 착각이 없으면 부처라 그래요, 그냥. 보여요? 인식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처도 세상을 잘 살아가요. 오히려 인식에 착각이 있는, 규정이 있는 중생들은 괴롭고, 인식에 규정이 없는, 착각이 없는 부처는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니,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 세상 자체가 착각으로 펼쳐지는 삶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하얀색인데, 이게 하얀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얀색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일 뿐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곧 착각이라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곧 착각이라는 거. 지금 이게 하얀색이라고 규정해 놓고 나니까 착각이지, 그게 하얀색이에요? 그냥 말로 이제 하얀색 했을 뿐인데,
생각이 전에 음. 이미 이제 이런 것을 하얗다라고 이미 우리가 약속하고 착각하고 이거 모든 것이 착각인데 그렇게 아니 착각이 아니죠. 착각을 약속으로 해놓은 거죠. 예. 그 사실 약속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봐요. 이걸 우리는 그러면 좋아요. 이걸 하얀색이라고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있기 전에 나 약속이 있고 난 후나 이것이 뭐 달라지나요? 응? 예. 자,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전이나 약속이 있고 난 후나 이거는 뭔데요? 이게 무슨 색깔인데요? 이게 뭔데요? 이걸 그릇이라고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약속이 있거나 없거나 응? 저 약속이 있든 없든 이거는 뭔데요? 저 약속이 있거나 없거나 이 색깔은 뭔데요? 약속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닐 거고 약속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게 뭔데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이러함에 대한 그냥 이름일 뿐인 거고 응? 이름 몰라도 이러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응? 약속 없어도 이러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러함에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름이 바로 착각이다? 아니 이름이 왜 착각이에요? 요러함을 이름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암사기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암사기라고 하는 것이 암사기라고 하는 걸로 규정됐다고 하는 온통 생각으로 했을 때의 얘기지. 이름이 착각이 아니고 이 자체가 아까 제가 이제 개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단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착각된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아니요, 봐요. 세상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착각된 사람한테 그렇고 착각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걔한테 보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세상이라고 그러세요? 걔한테 보이는 것은 걔한테 그렇게 인식되는 건데 그거는 걔한테는 왜 그렇게 인식되겠어요? 걔라고 하는 그 드러남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요 걔하고 우보고사 걔가 옆에 앉아서 요게 대해서 이렇게 보인다면은 우보고사한테도 보이고 걔한테도 보이는데 걔한테 다르게 보이고 우보고사에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뭐겠어요? 요 상황은 같을지 몰라도 요 우보고사라고 이름하는 요 상황이 다르죠. 걔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달라서 당연히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드러남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드러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걔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 간에도 피톤 치서님하고 우보고사 이걸 똑같이 보면은 당연히 지금 똑같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피톤 치서라고 하는 그 드러남이 다를 거고, 가령 예를 들면은 시력도 다를 거고, 또 뭐 다른 상황도 다를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인식되지는 않겠죠. 똑같이 인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걔한테도 다르게 인식되고, 피톤 치서님한테도 다르게 인식되고, 우보보다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인식대로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걔한테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규정이 있고 피톤 치서한테 보이는 것이 피톤 치서님에게 실제한다는 규정이 있고 우보고사한테 세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말은 바로 피톤 치서님이나 걔한테나 우보고사한테 이게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그 인식대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상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이미 각자에게 보이는 대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다라고 규정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규정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이해의
그런 이해의 기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삶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이런 경험, 자, 피톤 치드님이 그랬어요. 걔한테 보이는 내용이 다르고 피톤 치드님한테 보이는 내용이 다르고 뱀한테 보이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걸로 각자 세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은 지금 나한테 인식되는 대로 세상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네, 그게 그런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피톤 치드님은 삶에 아직 온전히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규정하기 때문에 삶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 규정될 수 있는 걸 아닌 걸 가지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할 수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피톤 치드님의 이해가 좋은 것 같지만은 아직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자, 뭐 일체 유심존이 뭐 이런 말들을 가지고 뭐 세상은 자기가 만든 거니, 아니 그야말로 정말 그런 이해이기 때문에 삶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인식대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가지고 세상이 그렇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괴로우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문제인지가 자각이 되시나요? 또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자, 아까 경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래서 봐요. 우리 경험은 이름이 있으니 들림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들림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은 인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식이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요. 요게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요게 있을 때 사이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요게 있을 때 인식이고 없을 때 인식이 없다는 것은 인식이란 그 자체가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안다는 거예요? 뭐가 경험이 생멸을 알겠어요? 뭐가 생멸을 알죠?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주체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있으니 그냥 인식이 일어났은 것일 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생멸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생멸의 경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경험이 경험을 하겠죠. 경험이 경험을 어떻게 해요? 경험이라는 것은 뭘 경험한데? 이러니까 들림이라는 이름을, 이 들림이라는 요걸 경험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데, 경험이 어떻게 경험을 해요? 경험이 드러났으니까 경험이 경험이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함을 경험이라 이름해요. 요러함을 경험이라 이름하는 거지, 경험이 경험을 어떻게 경험을 해요? 말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경험 그 자체가 경험을 하는 거죠. 제 말씀은. 예. 자, 그래서 경험은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가 들린다라고 하는 요러함을 그냥 경험이라 이름하는 거지,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확정된 게 없죠. 요러함을 경험이라 이름해요. 요러함을 알미라 이름해요. 요러함을 보임이라 이름해요. 근데 요러함이 도대체 뭔데? 요러함이 뭐죠? 요러함이 뭐죠 도대체? 요러함이 봐요. 요게 있으니 일어났다가 없으면 없어요. 단지 이러함일 뿐인데 이러함에 대해서 뭐 생멸을 경험하니 많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 경험을 이해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과거 경험으로 현재 경험을 해석한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어떤 생각이 일어남이고
생각이 일어나니, 자, 소리가 일어나면 들림이 일어나듯이 생각이 일어나니 생각이 알아지는 알미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역시 누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어떤 경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함일 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멸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생멸을 경험이 뭘까? 생멸이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생멸이라는 것이 경험되는 걸까? 고도의 관찰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까? 뭐 고도의 관찰력이라는 것은 또 뭘까? 지금 법회 중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음소거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 하시죠. 자, 무슨 문제일까요? 고도의 관찰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수행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찰나 생멸을 할 때 생멸을 관찰할 수,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경험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한 게 그냥 들림이 있을 뿐이 없으면 들림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순간 자, 들림이란 것이 없는데 들림을 아는 알미 있다? 알미 있다? 만약 그렇다고 보면 그 알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알미, 우리가 소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들림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들림이 없으면 소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리가 없다는 알은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없다라는 알면 없음이 알아지는 걸까? 아니면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알아지는 걸까? 후자겠죠. 그러면 없음이라는 것은, 없음이 알아진다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없다라는 생각이 알아지는 거죠. 없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아니요. 없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없음이라는 것은 없으면 보임도 없을 거고 들림도 없을 거고 없는 것이 어떻게 경험이 있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절대적인 없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상대적인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는 그 없음이 경험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없음이 어떻게 소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없다는 경험은 소리가 있다가 없다.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다는 알미 일어나고 소리가 사라졌을 때는 소리가 없다는 알미 일어나고. 아니죠. 이건 상대적인 없음. 소리가 없다는 알미 일어난 게 아니라 소리가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알아지는 알미겠지요. 소리 없음이 알아지는 알미 아니라 소리 없다라는 생각이 알아지는 알미겠지요. 자, 경험을 소리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에. 현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까요? 네, 예. 소리가 없다는 현상이 없는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요게 보이죠? 자, 네, 없잖아요. 없죠? 없다는 그러면 없으면은 없다는 것이 알아지는 경험이 있나요? 없음이 알아지는 경험이 있나요? 방금 없어졌으니까 경험. 자,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일어나나요? 생각은 뭐가 일어나나요? 자, 분명히 조금 전에 그것이 기억으로 일어나겠지요. 기억으로 일어나서 문득 기억이 일어났어요. 기억이 일어났는데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고 그 생각이 알아진 거예요. 없음이 알아진 게 아니에요. 없음에 대한 실제 경험은 없어요. 없는 것이 어떻게 경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이 아니.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어났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이제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났을 때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밤에 11시에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아무런 꿈도 없이 깊이 잤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잤다는 그 경험과 지금 7시에 일어났다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그 공백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드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아무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이 그 자는 동안에는 없죠. 왜 없나요? 그러면 모기가 물면은 안 긁나요? 그 문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긁는 게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니 그때 반응이 있어 모기가 물었으니까 반응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아는 게 그게 인식이고 그게 경험이잖아요. 모기가 물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기가 물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봐요. 그래도 모기가 안 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가령 입 위에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확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알아지고 있고, 가령 여기 숨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은 자꾸 이렇게 돌아눕거나 그렇지요. 왜 그래요? 뭔가 배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아지니까 돌아눕겠지요. 안 알아지면은 움직임이 없겠지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잠자는 동안에 아무 인식이 없다는 것은 인식이란 것에 대한 자기 개념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인식이 뭔데요? 모기가 물으면 모기 문다는 것이 어쨌든 알아지는 것이 인식이잖아요. 뭔가 문다는 것이 모기가 눈으로 보여야 모기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런 낮에도 저 덩어리에 뭐가 이렇게 꼭 베기면은 요게 뭔지는 몰라도 베긴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잠잘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식이 없다?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처럼 뭔가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인식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낮에 깨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소리 들림이 있어도 들리는 것이 있던 인식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건 많아요. 그러나 들림이 고막에 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알아지는 인식 내용이 알아지는 요것만 인식이라고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빠지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그렇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가 알았는데 그러면? 뭐가 잘 잤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드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왜 그래요? 기억나는 게 그 이전 기억나고 지금 기억나는데 그 순간에 그 사이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잘 잤겠지, 잘 잤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지금 작용된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함의 인식이 없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함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 생각은 역시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자기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그런 관념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직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 피톤치드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이 피톤치드님은 이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견성 인가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체험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관념적인 개합이고 관념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톤치도님의 삶에서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쏟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제 그렇습니다. 자신을 제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든 말든 제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뭐 선불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견성했다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견성했는데 자기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선불교에서는 그 처음이 첫 출발이다. 계속 보림을 이어나가야 된다. 20년, 30년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이어나갈 거라면은 뭐 깨달음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견성이 뭔 소용이 그 있겠어요? 말이 좀 수상쩍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이상한 말로 들리거든요. 한번 깨어나면은 잠에서 깨어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습니다. 덜 깨어나고 그렇습니다. 덜 깨어난 거 그거는 아예 안 깨어난 거죠. 여전히 그렇죠. 상태라는 거죠. 아니 보림을 25년, 30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어쨌든 묘하게 사실은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도님이 아까 나 자신은 아니까라는 게 뭐를 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삶의 고통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각이 된다면은 당연히 보림이고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모든 불편함은 그 순간의 어떤 관념, 즉 무지의 드러남이지, 무지 현상이지. 그래서 그런 무지는 자각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자각되고 나면은 자각이 있으면은 삶에 어떤 괴로움, 어떤 불편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보림은 문제가 아니에요. 보림이라는 것은, 그러한 보림이라는 것은 아직 관념이 남아있다는 말일 뿐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으로 불편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우주 만물 만상에 뭐가 일어나든 그람에 의해서 괴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자각이 돼야 해결되는 거죠. 자각이 해결이죠. 없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라 해결이라는 것이 자각이고 벗어난다는 것이 자각이고, 자, 자각으로 그런 모든 문제는 사실 그런 모든 문제는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착각 현상이기 때문에 자각만 되면은 자각으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뭐 보림이고 뭐 그런 문제, 애초에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됐는데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면은 뭐 보림이고 그런 말이 있겠지만은 애초 착각이었을 뿐인 건데 자각되면 그걸로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는 거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으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를 견성이라 이름하는 것인데, 즉 견성이라는 것은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름하는 건데, 거기에 보림이고 그런 말이라는 것은 착각이 있다는 말이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보림이라는 말로 바꾼다라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가령 생멸 경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뭔가 뭔가 궁금함 또는 의심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 그 점은 우보서 다 계속해서 그 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계속 피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스스로 자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한번 듣고자 한다면은 말씀하시면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들어봅시다. 예. 자, 생멸 경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러면은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을 때 들림이 있는 거지. 소리가 있을 때 들림이 없는 거지.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 없는데, 없음이란 경험은 없어요. 없음이란 경험이 없는데, 우리는 들림이 있을 때 들림이란 경험만 있을 뿐이니, 이 들림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 경험되는 것이 없으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경험된다? 일어나는 것이 경험된다? 일어나는 것이 경험된다면은 없음이 경험되고 없음 속에 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이 경험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음이란 경험이 없고 없음이란 경험이 없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경험은 이미 보임이라는 경험과 아직 보임이라는 경험이 아닌 거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생각이에요. 사라진다는 경험은 없어요. 사라지면 경험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중, 그거는 봐요. 반은 사라지지 않았고 반은 사라졌다는 건데, 사라지면 경험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았으면 경험이 있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의 경험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요,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맨날 가령 이것을 뭐 미분적분, 자, 가령 일어나는 이 찰나로 최소한 근접하게 간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근접하게 가도 지금 있으면은 경험이 있을 거고 없으면 경험이 없어요. 일어난다? 이런 일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 경험은 없어요. 왜? 있으면 경험이 있고 없으면 경험이 없는데,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것은 반은 일어나고 반은 안 일어나고, 지금 예를 들면은 요게 우리는 요만큼 보이다가 요만큼 보이다가 요만큼 보이다가 이러면 요게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이름하죠. 사실은 요만큼 보인다, 요만큼 보인다? 예. 요만큼 보인 것은 요만큼이 나타난 그것만 경험이 있어요. 요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게 나타나는 중이다라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 경험은 요 보임은 있고 요 보임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험은 생각이지, 실제 경험에는 보임이든 보임이 없음이든 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타난다는 뭐예요?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자, 과거의 경험들을 다 연결시키는 생각이에요. 기억들의 조합이에요. 기억들의 조합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요만큼이라고 하는 요 경험, 요만큼이라고 하는 요 경험이, 자, 여기서, 요렇게 자꾸 지금 요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는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고 보임이 없을 때는 보임이 없어요. 그냥 요만큼 나타나면 그만큼 나타나면 보임만 있지, 나타나지 않는 보임은 없어요. 보이는 중 나타나고 있어. 이거는 기억들로 인한, 기억들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는 없는 경험은 없는 경험인데 뭐 요만큼 나타나고 아직 요만큼은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생각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보였다는 요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봐요. 요렇게 통째로 보였나요? 한 컷 사진으로 보였나요? 아니면 입체감 있는 실물로 보였나요? 아니면은 규정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규정될 수 없는 점과 같은 그런 경험들의 드러남일 뿐이었나요? 그런데 뭐가 보였다? 뭐가 요만큼 일부만 나타나고 뭔가 지금 나타나는 중이다? 이거는 실제 경험일까? 아니면은 생각대로 요게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온 말일까? 자, 그래서 생멸 경험은 없는데 단지 그런 경험인데 그런 착각이 없는 경험들이면은 우리는 착각이 있는 경험들이니까 뭐죠? 어릴 때 그때 청국장을 맛있게 먹었어. 그때 나는 그렇게 맛있는데 내 친구는 맛없다라고 그 지랄을 했었어. 자, 요런 기억들. 자, 요런 기억들에서 생멸이라고 이름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억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 컷이라는 것은 실제인가? 결국에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될 수 없는 몸도 없는 그러한 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생멸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멸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걸까 도대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전부 착각의 내용인데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럼 지혜 또한 경험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내 한평생 지금까지의 내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생각 내용대로는 착각들의 경험들이죠. 그런 경험들이 마치 지금 하나의 생각 속에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죠. 가령 어떤 사람,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매 착각 경험이 다 더해져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실제로 요 생각 내용대로 경험됐던 게 아닌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럼 이런 착각이 없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라고 하면은 요 생각처럼, 생각이 이렇게 되듯이 이제 그런 경험에 의한 지혜라 이름하는 그런 이해라 이름하는, 이 이해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해라는 생각대로 할까 봐서 이거 소위 말하는 깨달음, 자각, 통찰을 이름하는 이러한 것이 이해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데 요 지혜라고 하는 여기에 생멸이다라고 하는 이러함이 모든 경험이 생멸이구나. 생멸의 경험, 찰나 생멸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험이 머금이 없고 확정된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있는 이런 경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실제 경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경험이 일어났겠어요? 실제 경험 어떠한가요? 봐요. 요게 보이니까? 요게 나타나니까 보임이 있어요. 이렇듯이 보임은 조건 발생이죠. 그래서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조건,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조건 발생되지 않는 우리 경험은 없어요. 조건 발생하니까 요 경험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발생하지만 조건이 안 되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것은 항상 있어야 있다라고 그럴 텐데 조건돼서 있다, 조건되면 있는 것 같고 조건이 안 되면 없으니까 이거는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 그래요. 자, 무아라는 말은 나라는 주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라는 말이 인도말로 원래 실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 같은 이런 생명체에 있을 때는 실체이기 때문에 주체라고, 살아있는 주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실제 원래의 말은, 아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실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는 실체이자 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와 주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아라는 말은,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이죠. 무아라는 말은. 왜 그래요?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기라는 말이에요.
자, 모든 우리 경험은, 자, 우리는 그 순간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사실 몰라요. 단지 경험이 있음인데 여기에 내가 경험한다는 이런 착각들이 없으면 이것도 또 경험으로 확인되는 통찰이지만은 내가 없다는 것도 통찰이고 조건 발생한다는 것도 통찰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경험은 뭐예요? 요게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을 때 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항상 없을 때는 보임이라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경험으로서 통찰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이걸 경험한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가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이거는 생각 노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응? 이거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봐요. 보이네? 안 보이네가 아니에요. 보이네? 안 보이는 것은 벌써 지켜보는 내가 있다는 착각이고 이것은 바로 그 생각, 조금 전에 그 생각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 경험이 반영돼서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난 그대로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임이 있고 없을 뿐인데 있고 없다는 말은 사실은 자각이 있고 난 다음에 얘기. 이럴 때는 보임만 있어요.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어요. 그 다음에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어요. 자, 결국에는 보임이라는 찰나 경험, 들림이라는 경험,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실제 경험에는. 여러함이에요. 여러함인데, 여러함이 있다 보면은 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되니까 일어난다는 자각이 일어나요. 조건이 되니까 경험다. 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아니라, 조건이 되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험은 사실 보임이란 경험밖에 없어요. 보임이란 경험으로 요게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게 없으면 보임이란 경험이 없으니까 요게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다 통찰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조건 발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연기는 우리 경험으로 확인하는 경험,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자각이 연기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 연기라고 이름하는 거지. 가령 우리가 이렇게 보아라, 보는 사실이 연기 아니냐? 이거는 생각에 빠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밖에 없고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밖에 없는데 여기에 착각이 없으면은,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조건 발생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자각,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봐요. 이게 보임인데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보임이 없어요. 똑같은 보임이 있다. 아니, 이거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보이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조사해보면 알죠? 우리 눈 망막에 맺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내 신경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 팔을 검사해보면 알아요. 즉, 내 팔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보이면은 아마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것이 보이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파는. 그래서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정된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보이고 있다면은. 그런 경험이라면은. 그런데 파라고 이름할 수 있지. 내 파 또는 뭐 파동, 하여튼 파라고 이용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게 계속 보인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의 이 망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정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매 순간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 거사님께서 과학적으로 뇌파라는 과학을 빌어서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깨닫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그거는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경험에 눈에 보일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는데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그 1초 전과 1초 지금 이 순간과 1초 전에 그 컵이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근데 눈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일 착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똑같은 착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게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도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어른이 됐을 거고 그렇죠. 어른이 노인 돼 갔겠지요? 긴 시간을 두면은 아니요. 그건 긴 시간의 문제가 아기 때 아니에요. 모습과 지금 어른이 될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1초 전과 1초 후는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긴 시간은 어떻게 파악이 되죠? 뭐 기억에 의해서 예. 자, 그것은 다 기억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파악됐다라는 건데 그 파악이라는 것이 뭐죠? 그게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변화하는 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은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자각이 어떻게 돼요? 사실 그런 자각이 있으면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한순간도 머금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어쨌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생멸을 봐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이면은 통찰이 일어나는데 역시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왜 그래? 왜 그런 자각이 일어나죠? 경험 자체가, 실제 경험 자체가 착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면은 경험 실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관념이 생기고 관념으로서 괴롭지요? 경험이 그 관념대로라는 착각 경험이 쌓여서 그 착각대로 그것이 실제라는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에 착각이 없는 그냥 순수한 보임이라 이름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름이 있든 없든 이걸 그릇이라 하든 색깔이 희다 하든 그런 것은 다 이름일 뿐이고 희다 해도 이거고 색깔을 모른다 해도 이거고 자, 이러함에 대해서 이러함 자체의 경험 이름이나 색깔이란 그런 걸로 규정함이 없이 약속이란 규정함이 없이 그냥 요대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게 어떠함인지가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생멸을 봐서가 아니라 생멸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찰나 경험, 그 실제 경험, 그 경험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억들로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또 반영된 생각이 즉 이때는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또 지혜라는 경험이 역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찰나 생멸일 수밖에 없구나. 또 조건 생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 다시 똑같은 내용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사실은 우리는 바로 그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는 이 경험에서 조건 발생이라는 것이 자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요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고, 요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고, 요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게 기억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찰나생멸이라는 것도 똑같은 경험이 요거 볼 때는 요거 보이고 새 거 볼 때도 있고 흔 거 볼 때도 있고 요런 거 볼 때도 있고 요런 거 볼 때도 있고 식물에도 썩은 거 볼 때도 있고 생생한 게 볼 때도 있고 조그마한 게 보일 때도 있고 익은 게 보일 때도 있고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경험들이 다 변화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즉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경험 저럴 때는 그냥 저런 경험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경험의 기억들로서 바로 그런 통찰,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맨날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
우리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해지듯이 실제 경험들이 있으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 우리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찰나생멸이고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찰나생멸이 무상이라는 거고 조건생멸이 무아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모든 우주만물만상은 그러한 경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근데 그 내용은 실제 경험이 찰나생멸이고 조건생멸인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침 하나를 놓고 그냥 바바박 하나 놓고 빠졌을 때 하고 다다다다 났을 때 하고 당연히 이게 마치 내용이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아무리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또 내용대로 사실 같아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건생멸, 찰나생멸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의 경험에는 사실 그러니까 내용이라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로 하면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은 디지털로 하면은 0101이라는 걸로 가지고 디지털을 다 표현하죠. 봐요. 그러면은 0101은 0과 1로서 사실은 거기에 파란색, 빨간색이 없지만은 0101 들이면은 빨간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라는 실제는 없어요. 자, 그러한 드러남인데 이 드러남도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의 그러한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규정될 수 없음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화 속에 있는 움직임이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고 또 파란색으로 있다면 실제로 그런 색깔이 있다고 물론 파란색이니 그걸 갖다가 뭐 하늘 색깔이니 뭐 이것은 이름은 다 다를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러함. 자, 그냥 그러함일 뿐인데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닌데 파란색 딱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여러함으로 확정된 거라고 딱 규정할 수도 없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다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인식에는 착각이 없어요,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은 인식에 대한 착각이에요. 착각은 말 그대로 착각의지. 착각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가령 뭐 이게 쇠가 아닌 뭐 다른 걸로 착각된다고 해서 이게 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착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지. 착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뭔가 그러한데 착각된 대로 이게 그러한 거라고 해야 착각이 일어났다고 하겠는데 뭐 착각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착각이 일어났다? 라는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통찰이 생멸이고 그러한 통찰이 바로 무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생멸의 경험은 없어요. 무아라는 경험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고사성을 보면 세옹지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이제 지금의 나쁜 일들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나쁜 일들이 나한테 좋게 작용했다라는 것이 그 세옹지 말하는 고사성인데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지혜는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통찰의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통찰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세옹지마 다 세옹지마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자,
이 통찰의 지혜는 잃었다고 하는 것으로 손해다는 것도 없고 다시 몇 마리가 더 더해졌다는 것으로 이기다라는 그런 경험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런 고사성어로 인한 그런 지혜는 현상적인 지혜예요. 보이는 그대로 실제라고 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통찰 지혜는 보이는 내용 그대로 실제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집을 나가도 괴롭지 않아요. 또 말이 나중에 3마리, 4마리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자, 이게 괴롭지 않으니 뭐 즐거움도 뭐 특별히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때는 그런 느낌이고 그때는 그런 느낌일 뿐이에요. 이게 통찰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옹지마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지, 현상의 지혜지, 그런 것을 통찰의 지혜라고 이름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 규정할 수 없음과 찰나 생멸의 통찰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 동시라고 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규정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그런 말에 대한 것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는 일어나는 사람인데 가령 찰나 생멸이라고 하는 지혜는 꼭 그것도 찰나 생멸이라는 말이 아니어도 단지 항상 하는 게 아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는 이런 지혜일 뿐이지 찰나 지혜, 찰나 생멸이니 뭐 규정할 수 없음이 이런 말은 말일 뿐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로서 꼭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런 말을 들어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뭐예요? 이런 게 그냥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항상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또는 실제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통찰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